1인 1가구 형태가 34.3%로 지배적인 사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사회 불평등 구조도 급격하게 높아져서 지니 계수가 멕시코 다음으로 높아지는 변화를 놓았습니다. 그런 사회를 겪었던 계기가 되는 거가 97년도 IMF인 것 같습니다.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큰 변곡점이 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공통적으로 평등하다는 의식, 그리고 노력하면 자녀들을 공부시키면 잘 살 수 있다. 또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보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좋은 직장을 가졌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때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회 구조가 굉장히 경직된 구조로 갖고 교육 구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경험으로서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80년대 쪽에서는 의과대학 안에도 한 4분의 1, 한 3분의 1 정도가 저 친구는 굉장히 컨트리 스타일이다, 굉장히 지방에서 모여이다, 뭐 이런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서심없이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 사회 배경, 또 특히 가족들의 지지나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이 돼야만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풍토이기 때문에 그전하고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천이 오염돼 갖고 여기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 것 같이 교육 자체도 굉장히 경직화된 그런 형태다. 그리고 소득 자체가 보면은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사회적인 변화를 우리가 IMF 이후에 겪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얼마 전에 나온 신문 보도 부분인데 정규직이 한 해 동안에 무려 87만 명 정도가 늘었다 이런 보도가 있고, 정부가 노력을 했지만 단기 일자리, 노인들이 주로 일하는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고용의질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누고, 또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해서 비정규직으로서의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제는 일상화된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자산소득, 또 금융소득에 대한 차가 있어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보면 상위 1%가 아닌 불과 소수가 주식을 통한 금융자산 소득을 다 가져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소득을 고려해 보게 되면 불평등 구조는 훨씬 더 심각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강남과 강북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부분인데요. 밑에 보게 되면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게 보면은 푸른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강북은 굉장히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보면은. 그런데 25개 구의 서울의 소득하고 사망률을 비교를 하면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 소득이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기가 막히게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소득이 낮아지는 구면 갈수록 급격하게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사망의 격차, 건강의 격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구조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차가 한 15년 정도는 기대수명이 차가 간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이런 현실들 측면에서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OECD 통계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기대수명이 급격하게 느는 것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ECD 통계 자료를 찾을 때 위에서부터 찾으면 굉장히 번거롭게 됩니다. 밑에서부터 찾으면 사실은 빨리 찾습니다. 그만큼 이 건강과
특히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Better Life Index라서 더 나은 삶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특히 보면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 부분들이 제일 낮은, 그러니까 저 그림 중에서 제일 꼭지에 들어가는 쪽이 이웃에 대한 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이웃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낮은 답변 비율을 보인 거가 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은 흩어져 있고 이웃은 믿을 만한 분들이 없고 지역사회가 공동화되는 그 현실들이 한국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부끄러운 그 지표 쪽 부분인데요. OECD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청소년 자살도 부동의 1위입니다. 노인 자살은 특별히 노인들의 가구 중에서 40%가 빈곤 가구입니다. 일본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렇게 되면 빈곤과 노인 자살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OECD 통계 자료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넣으면은 전체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자살과 빈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현실 부분이고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복잡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거나 다른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단절됐을 때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부분들이 자살 부분인데 특히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하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1위다 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아주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총기 난사하는 부분들이 아이고 무슨 사회가 이런 사회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인연 부지에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예비군 사격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끌어올리는 분노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그 분노를 표출하는 양상들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미국 사회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이 정신보건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본인의 동의 없는 상태에서도 가족과 전문가, 정신과 의사가 동의를 하면 강제 입원하도록 그동안 되었던 관행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부분들이 2016년인데 정신과 병동을 폐쇄했던 부분이 1970년에 80년대 초에 볼리비아 쪽에서는 우리보다 30년 전부터 보면은 이것이 인권에 대한 문제고 정신과 병동을 폐쇄한다는 등을 집요하게 해서 지역에 있어서 정신보건에 대한 시스템을 사회통합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볼리비아입니다. 그 장군이 피오리티 박사 여기 지금 앉아 계시고요.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정신장애자들은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자유가 치료라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회 쪽에서 보면 격리하고 보면 너는 정신병자야 라고 규정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심각한 인권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